자, 42 개념 정의 갑니다. 자, 내부 고발 있어요. 내부 고발. 자, 휘슬 브로잉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휘슬 브로잉이다. 휘슬 브로잉. 자, 휘슬이란 호각을 말해. 호각. 브로잉은 분다라는 뜻이고 호각을 빼부는 거예요. 이것을 내부 고발이라고 합니다. 내부 고발. 자, 그러면 휘슬 브로잉과 정반대 태도가 있어요. 정반대. 정반대 태도가 침묵의 규범이다. 자, 침묵의 규범. 자, 침묵의 규범이 정반대다. 정반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휘슬 브로잉과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영어로 나왔어요. 영어로. 자, 영어로. 자, 딥 슬로트라고 합니다. 딥 슬로트. 자, 딥이 뭐야? 깊은. 슬로트는 목구멍이다. 목구멍 깊숙이 들어간 것을 토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속어로 내부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내부 고발자. 아시겠죠? 내부 고발자. 자, 여러분 같으면 조직 내에 부패가 있을 때 고발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고자질쟁이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야. 고자질하는 사람 싫어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자질하는 것보다 자, 침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근데 침묵하게 되면 조직이 계속 썩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고발하는 게 맞다, 실제로는. 아시겠죠? 근데 고발하는 게 맞긴 하지만 문제는, 그죠? 고발한다고 자,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내부 고발의 정당화 요건을 자, 클라이니가 들었어요. 정당화 요건. 자, 내부 고발의 정당화 요건을 클라이니히가 자, 니히가 주장을 했는데, 자, 내부 고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좀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된다. 원한이나 출세나 보복을 위해 고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부패가 중대해야죠. 부패의 중대성입니다. 부패의 중대성.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 자, 성공 가능성. 성공 가능해야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요거다. 보충성입니다. 보충성. 자, 보충성을 들었는데요. 자, 보충성이란 뭐냐면은 이제 부패가 있을 때, 조직 내 부패가 있을 때 바로 고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바로 고발하면 안 된다. 그럼 뭐부터 해라라는 거야? 내부적 해결을 먼저 해라. 그죠? 내부적 해결. 자, 내부적 해결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고발하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바로 고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경찰 내에서도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거든.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라. 자, 그냥 예를 들 뿐이야. 옛날에 이제 권은이라고 있어요. 권은이라고. 자, 김용판 서울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이제 그때 있었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해 놓고 그 상태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자, 수사하고 있었는데 김용판 서울청장이 자기한테 이제 외압을 가했다라고 알렸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제 수사과장이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서 고발했을까? 그 당시에는 용기 있는 행동이지. 서울청장이 했는데, 그죠? 그거 가지고 알린다고 하는 건 쉬운 영역이 아니거든.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광주의 딸, 권은희 해가지고, 거의 기사마다 이제 그 사람 얼굴이 나왔었거든.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존경이 안 됐단 말이야. 누락이 되면서 사표를 내고, 광주의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아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그분만이 아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우리 경찰 조직을 팔았다 좀 보여져. 이렇게 적절한 도덕적 동기는 아니라고 봐요. 부패는 중대했어. 외압을 가하면 안 되니까. 근데 성공했느냐? 김용판 서울청장이 무죄가 났거든. 성공하지 못했어. 자, 그 다음에 보충성 따져보면은 외압을 가했을 때 경찰청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언론 매체에 알려버렸거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요건을 따져봤을 때 그분의 행동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당화되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모럴 해저드가 있어요. 모럴 해저드. 자, 모럴 해저드.
자, 모럴 해저드를 자,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다. 도덕적 해이. 자, 해이라는 말은 풀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공무원들은 이제 보세요. 자, 공무원들은 자기가 쓰는 돈들이 누구 돈이야? 국민의 세금이잖아. 지 돈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 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뭐 재난수당인가 100만 원씩 주겠다. 정주는 58만 원 준다더만 52만 원인가? 1인당. 지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고. 그렇지 않나요? 지 돈이면 그렇게 못 쓸 거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거야. 우리 딸내미도 그러더만 내 세금이 저게 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를 52조를 쓰게 되면 만약에 국민한테 100만 원씩 주면 받는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52조를 결국에는 국민이 갚아야 되는 돈이야. 그렇지 않나? 받은 사람은 100만 원 주니까 기분 좋겠지. 그죠? 기분 좋으니까 그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나중에는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거를 국민들이 다 갚아야 돼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저는 반대인데 차라리 그냥 그걸 가지고 그 돈을 이제 만약에 추가 예산, 추가 경정 예산으로 책정을 한다면 그 돈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마스크 공장을 짓는다든가 뭐 병실을 더 확보한다든가 그런 돈을 써야지. 생산적인 돈을 써야지. 소비적인 돈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빚을 내가지고 돈 줄 필요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자, 하여튼 자, 이게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 그래서 댓글 한번 보세요. 거기 댓글 보면은 네 돈으로 줘라. 네 돈으로. 네 돈으로 줘라. 자,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이번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알바를 못하게 되면 알바 비용을 알바를 못 뛰니까 수입이 줄잖아. 그 수입이 주는 청년에 대해서 얼마 주더라? 56만 원인가 지급한다더만. 차라리 그냥 공장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돈 가지고 너무 퍼주는 거야.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 돈 같으면 그렇게 못 쓴다고. 아우 답답하더라고 보니까. 예. 자, 이게 뭐를 해줘야 돼? 공무원들이, 그죠? 자, 도덕적으로 풀어져 있다는 거야. 도덕 풀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용어가 비지바디니스입니다. 비지바디니스. 자, 요거는 영어로 보는 게 더 빨라요. 비지가 뭐야? 바쁘다라는 거지. 바쁘다. 뭐가 바빠? 비지가 바쁘다. 바디가 바빠. 왜 바쁠까요? 일일이 참견하다 보니까 바쁘다 바빠. 일일이 참견. 자, 일일이 참견하다 보니까 바쁘다 바빠. 자, 저는 페이스북을 오래전에 했어요. 페이스북 오래전에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보편화되기 전에도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인들과 뭐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외국인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소통하려고 그 페이스북을 개설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게 뭐지? 이게 네트워크야? 알고 봤더니 친구를 맺어야 되더만. 예. 그래서 초기에는 페이스북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 애들하고 이제 친구를 맺어야 되니까 친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딱 관상 보고 괜찮겠다 그러면 친구 신청 친구 누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들어가 봤더니 계정이 정지가 됐대. 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알고 봤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 신청하면 거절당하잖아. 거절 횟수가 몇 개일수록 며칠 정지되는 시간이 그 정책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알만한 사람한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동남아 애들이 제일 많았어요. 동남아에서 이제 보니까 동남아는 줄줄이 그냥 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모아보니까 한 700명 모았거든. 패친들이. 780명 모았다고. 근데 문제는 내가 글을 남겼는데 가만 보니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아. 나 혼자서 섬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내가 걔들하고 소통을 해줘야 걔들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눌러줘야 걔들도 나한테 반응을 하는 거야. 어이씨, 그래서 어떻게 기사 보고 좋아요 눌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이 700명이지 700명이 3개씩 올려봐봐. 그러면 2000 몇 개를 좋아요 눌러줘야 돼.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그거 눌러준다고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시간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페이스북 열고 좋아요 읽어보도 않고 그냥 좋아요 누르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욕 한번 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내가 보니까 글을 쭉 써놓은 거야. 좋은 말이겠지. 그래서 좋아요 눌렀는데 알고 봤더니 부정적인 글이야.
죽고 싶다는 건데 좋아요 눌렀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아,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쉬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바쁘더라고. 일일이 참견하다 보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을 닫았어요. 닫은 지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자, 끊어버렸어, 그냥. 자,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안 해. 그래서 쉬는 시간이 조금 확보가 된 거지. 옛날 같으면 그냥 보고자 않게 누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비지바니스, 비지바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43회 복무규정 나왔어요. 자,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기본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강령. 자, 이 기본강령이 있는데요. 기본강령. 자, 기본강령이 있습니다. 자, 기본강령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있어요. 자, 1호가 사명, 2호가 정신, 자, 3호가 규율, 자, 4호가 단결, 5호가 책임, 자, 5호가 책임, 자, 6호가 성실 정념입니다. 성실과 정념. 자, 여기다 넘버링을 한 이유가 있겠죠. 자,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잘 보세요. 기본강령에는 사명, 정신, 규율, 단결, 책임, 성실, 정념 등이 있다.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인데 2017년도에 승진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오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자기가 승진과 경감을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이 승진 공부하는 게 왜 승진 얘기를 하냐. 어차피 승진 문제와 경감부가 겹쳐요, 우리랑. 아시겠죠? 이름은 다르지만 겹친다고, 내용이. 그래서 승진 문제가 경감부 나오고, 승진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고, 경감부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고, 우리 시험 문제가 승진에 나오기도 해. 그래서 승진, 경감부 채용은 하나로 보시면 돼. 하나로. 자, 범위는 조금 다르지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근데 27년도 승진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1호에 뭐, 2호에 뭐, 3호에 뭐, 4호에 뭐, 5호에 뭐, 6호에 뭐 이렇게 냈더라고. 그러면 굳이 호를 붙여서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잘 생각해봐. 그러면 보통은 종류만 주는 것인데 1호에 뭐, 2호에 뭐, 3호에 뭐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 바꿨다는 거지, 뭔가를. 순서를. 그래서 얘랑 바꿨었거든. 4호의 책임, 5호의 단결 이렇게 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 묻는 게 나왔다. 그 다음에 뭐 나오겠니? 그 다음에 내용을 묻는다. 그 다음에는 문제도 진화하는 거야. 아시겠죠? 1단계 문제는 쉽게 나오고 2단계 문제는 종류를 내고 3단계는 보통 내용까지 가. 내용까지 가면 거기서 끝나, 보통. 그러면 내용을 물을 건데, 자, 내용에 보면은 사명. 자, 사명이라는 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사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제일 조심해야 돼. 자, 나머지는 정신이다, 규율이다, 책임이다, 성실이다, 정념이다, 다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골라본 게 1호의 사명과 2호의 단결을 구분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1호가 이것이 우일의 사명이다 라는 거고요. 4호의 단결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자,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굳게 뭉쳐. 자, 굳게 뭉쳐. 자, 굳게 뭉쳐. 자, 이해됐습니까? 자, 굳게 뭉쳐가 뭐야? 단결이다. 단결.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연결할 거다. 사명과 사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사명의 글자가 두 군데 들어갔으니까. 한번 읽어봐야 돼. 읽어봅시다. 경찰 사명. 경찰 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 신세선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거고요. 이후에 정신은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호국, 봉사,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삼는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다. 라는 거. 규율. 자, 경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보호에 대한 신으로서 규율을 지켜야 한다. 규율은 규율이야. 4호의 단결.
경찰 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긍지를 가지고 한마디로 굳게 뭉쳐다, 그지? 굳게 뭉쳐가 단결입니다. 굳게 뭉쳐가 단결. 굳게 뭉쳐가 단결. 자, 책임, 5의 책임. 자, 경찰 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 소임을 완수해야 되며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책임은 책임이야.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6호의 성실과 청렴. 경찰 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 태도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성실과 청렴 들어가 있지.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정신이다, 규율, 책임, 성실, 청렴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명이 2개 들어간 게 있단 말이야. 이건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고. 자, 4호의 단결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굳게 뭉쳐. 그죠? 굳게 뭉치는 게 단결입니다. 자, 다음에 지정장소 외에 직무수행 금지다. 자, 이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경찰 공무원은 상사가 동그라미입니다.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명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장소에서 직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자, 상사입니다. 상사. 자, 근무 시간 중에는 음주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무 중에 술 마시면 안 된다. 물론 예배가 있다. 예배가 있지만 이 경우에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 수행하면 안 된다. 이것도 당연한 거지. 자, 부득이하게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근데 얼굴 벌게 해가지고 이제 야, 김수경, 이제 차 꺼내, 차. 오늘 음주단속 가야 되지 않니? 불대 갖고 와봐, 불대. 한번 불어보게. 불어봤더니 0.2 나오더라. 야, 성능 좋다, 야. 이게 내 주량이 딱 이건데. 야, 가자. 예, 단속하러 가자. 술 벌게, 얼굴 벌게 하고 단속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민사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행의 제한. 자, 경찰관은 휴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해서 여행 갈 때는 소속 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신고.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지정서 외 직무 수행 금지와 여행의 제한, 요걸 줄어낸다. 자, 지정서 외 직무 수행은 상사고, 그죠? 여행의 제한은 2시간 이내에 복귀해서 여행 갈 때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 아시겠죠? 기관장에 신고. 자, 이건 나중에 권리 의무에서 쓸 거야. 아시겠죠? 자, 쓸 거니까. 자, 넘겨주시면 포상휴가라는 게 있어요. 포상휴가. 자, 포상휴가. 그 다음에 연일 근무자의 자, 휴무가 있어요. 자, 포상휴가는 1회에 10일 이내에 1회에 10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포상휴가. 자, 포상휴가를 허가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자, 1회에 10일. 그러면 이 포상휴가 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연가일수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라고 하자. 산입이란 말이 포함이니까. 연가일수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 안 된다. 우리가 연가라고 하는 건 뭐야? 여러분이 당연히 가야 될 휴가일수거든. 그죠? 근데 포상휴가는 상으로 가는 거잖아. 자, 군에 있을 때 포상휴가 안 가봤어? 나 가봤는데. 자, 그 사격 잘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 갔다 왔는데 3박 4일 갔다 왔거든.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내가 정기휴가 가야 돼. 며칠 있다가 정기휴가 가야 되는데 휴가 갔다 왔으니까 너 다음에 가라. 정기휴가 없다. 그런 게 어디냐고.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따로 가는 거지, 따로. 포함 안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내겠어요? 포함된다. 이렇게 낼 거야,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연일 근무자. 공휴일 근무자다. 그죠? 연일 근무자. 자, 연일 근무자. 자, 연일 근무자나 공휴일 근무자죠. 공휴일 근무자. 자, 그 다음에, 자, 철야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죠. 당직 근무자. 자, 그러면, 연일 근무자나 공휴일 근무자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자, 1일의 휴무. 자, 휴무. 철야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는 다음날. 다음날. 자, 다음날. 자,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오전이나, 자, 오후에
휴무. 자, 휴무. 자, 휴무를, 죠? 휴무입니다. 자, 휴무를 허가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 아시겠죠?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연일 근무자나 공일 근무자. 여러분 쉬는 날에 근무했잖아. 그죠? 그러면 바로 하루 쉬게 해야지. 그죠? 자, 올해 일요일날 쉬는 날이잖아. 쉬는 날인데, 자, 일요일날 근무했어. 그럼 그 다음날, 월요일날 쉬게 해야 되는 거야. 연장으로 해봐. 욕 나오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토요일날 근무하는 게 역 같은 거야. 아시겠죠? 우리 수업은 그 토요일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근무를 토요일날 하잖아. 그지? 토요일날 당직 근무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쉬게 하는 거지? 일요일날 어차피 쉬는 날이야. 토요일날 근무하면은 일요일날 쉬어.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근해야 돼. 차라리 일요일 근무가 나아. 공휴일 근무라면. 일요일날 근무해서 월요일날 쉬는 게 낫지. 그죠? 토요일날 근무하면은 그 안 쳐준단 말이야. 일요일날 쉬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근무하면 사람들이 입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야이씨 일요일날 하지. 자, 하여튼 토요일날은 이제 일 좀 있거든. 일 좀 있는데. 자, 철야 근무자, 당직 근무자. 자, 밤샜잖아. 그죠? 밤샜으니까 자,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오전이나 오후에 휴무를 허가해야 돼. 그렇다면은 출제할 때는 요걸 낸다. 그죠? 이거를 해야 된다. 땡. 포함된다. 땡. 허가할 수 있다. 땡. 아시겠죠?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어렵다. 아시겠죠? 1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행동 강령인데요. 여기 이제 법 체계가 좀 있어요. 법 체계가. 자, 일단은 부패 방지법이 있어요. 부패 방지법. 자, 부패 방지법. 자, 부패 방지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어요. 공무원 행동 강령. 자, 공무원 행동 강령. 자, 이거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자, 그 다음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어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자, 여기 이제 법 체계인데요. 자, 이거는 경찰청 훈령입니다. 자, 경찰청 훈령. 자, 원래 경찰 훈령은 법이 아니야. 훈령이니까. 근데 자, 이 훈령을 위반해도 자, 처벌은 돼. 왜 그러냐면 요거랑 내용이 똑같거든.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걸 위반하고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근데 부패방지법하고는 달라요. 자, 실제로 요 두 가지는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하고 같은 거야. 근데 법체계는 이렇게 돼 있어. 법체계는 이렇게. 자,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 규정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가 있다, 그죠? 정의. 자, 정의에는 직무 관련자가 있고요. 직무 관련 공무원, 그 다음에 금품 등이 있고 유관단체가 있는데 직무 관련자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차에 경찰관세 복무 중인 44페이지 맨 밑에죠. 경찰관세 복무 중인 전투경찰 순경, 의무경찰의 부모형제도죠. 부모형제도. 자, 직무 관련자입니다. 직무 관련자.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공무원이 있고요. 자, 사모 한번 보세요. 사모에 금품 등이다. 자, 금품 등은 정리를 좀 해야 돼. 자, 금품. 자, 금품 등. 자, 우리가 금품이 뭐야? 금전과 물품을 말해. 금품이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금전하고 물품만 뜻하느냐? 아니다. 등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왜죠? 자, 들어갑니다. 플러스 알파도 금품 등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돈 되는 것들은 다 금품 등이다. 아시겠죠? 돈 되는 건 다 금품 등이야. 자, 그러면 자, 읽어볼까요? 금품 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자, 나의
음식물, 주류, 골프, 접대, 향응, 교통, 숙박, 편의 제공. 그 다음에 다해,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유형의 것도 금품 등에 들어가고요. 무형의 것들도 금품 등에 들어간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금품 등이란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것들은 다 금품 등이다. 됐습니까? 돈 되는 거 다 금품 등이야.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내겠니? 자, 보세요. 금품 등이란 금전과 물품만을 말하고 그 외에 재산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땡. 금품 등이란 유형의 경제적 이익만을 말하고 무형의 경제적 이익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땡. 더하기는 이렇게 내는 거야. 아시겠죠? 더하기는. 그 다음에 적용범위다. 적용범위. 자,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과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제3조가 나왔는데요. 요게, 자, 부당한 지시입니다. 부당한 지시. 자, 이게 제4조고, 이 4조랑 제8조를 구분해 줘야 되거든. 자, 4조랑 8조랑. 네. 자, 자, 요즘에 분필 제가 몇 번 던져봤어요. 잠 깨라고. 자, 그래서 졸리긴 한 텐데, 자, 지금 주무시면 안 돼. 잘 시간이 많이 없지 않나? 여름에 청춘이, 그죠? 빨리 지나가야지, 요 힘든 시기를. 그러려면은 힘들지만 버티세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남들은 올 때,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 그리고 경찰 돼가지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그죠? 지금은 좀 참으셔야 돼.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잘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18살짜리 하나 있거든. 여학생인데. 자, 만우 18 해가지고 시험 한 붙었어요. 필기를 여자인데. 그래서 체중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 나이가 오래 떨어진 거 아닐까요? 아니다. 다른 문제가 있을 거다. 열심히 해라. 자,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걔가 이제 대학을 선택을 안 하고 경찰을 선택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19 올라갔는데 19 딱 돼가지고 합격을 하면 걔는 정년이 60이니까 몇 년 할 수 있어? 41년 할 수 있어. 41년. 공무원 생활만. 그러면 안정을 벌써 잡는 거야 이렇게. 공무원 딱 되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학교도 가도 되고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해도 되고 좋잖아. 근데 대부분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그냥 지금 현재를 놀아.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 젊은 청춘이 노량진에 썩어야 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잔소리 무지하게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빨리 끝내라고. 학교는 졸업을 하면은 자격증이 생기잖아. 근데 학원은 오래 다닐수록 남는 게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야 돼. 여러분의 청춘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빨리빨리 가서 뭔가를 이뤄내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 보면은 현직에 있는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거든. 야, 완전히 뭐 천국이에요, 천국. 진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 쉬는 날만 되면은 취미생활로 다니는 거야. 스케이터라도 다니고 뭐 이제 그 스킨스쿠버도 배우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인생을 즐기는 거야. 이렇게. 지금 수험 공부하면서 즐기지 마시고 뭔가를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 4조인데 던지고 싶지만 이게 자,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예. 자, 제 4조가 부당한 지시야. 부당한 지시. 자, 8조는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입니다.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 자, 요거랑 요거를 구분해야 돼요. 자, 왜냐면 4조, 5조, 6조, 7조 쫙 배우고 나서 이거 이제 한단 말이죠. 요것도 들은 것 같고 요거 들은 것 같은데 비교하지 않으면 낚인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어. 어떻게 할 거야? 부당한 지시는 위법한 명령이 아니야.
그래서 복종의 의무가 생겨요. 아시겠죠? 복종이 생긴다. 그러면 이 부당한 지시를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상급자에게, 자,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자,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거나, 따르지 아니하거나, 죠? 행동강령 책임관. 자, 행동강령 책임관과, 자, 행동은 책임관, 책임관과 상담.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다.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데도 다시, 그죠? 자, 이 시가 반복되는 거야. 자, 반복. 자, 반복될 때는 즉시, 자,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 자,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자, 들어갈 말 뭘까요?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국어적 표현을 하면은 몰라도 내용 알 수 있어. 지체 없이 할 수, 해야. 지체 없이 해야 돼. 즉시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이거는 상치적인 거야. 자, 보세요. 즉시 해야 된다. 지체 없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아니야? 자, 즉시 상담을 해야 돼. 자, 국어적 문법으로 한번 해보자. 제가 국어 선생님 아니지만, 자, 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뭐뭐는 안 된다. 단, 뭐뭐는 반대말 나와야지. 된다. 뭐뭐는 된다. 단, 뭐뭐는 안 된다. 단서조항은 앞에 있는 거 반대말이 나와. 자, 그러면, 자, 뭐뭐는 된다. 뭐뭐는 안 된다. 단, 뭐뭐는 안 된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내냐? 뭐뭐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런 것들만 좀 가려주면 충분히 이제 국어적 표현으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할 수 있다고 요거는 해야 돼. 아시겠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지? 자, 그러면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자, 기관장에게 자, 보고하거나 그 다음에 행동강령 책임관 자, 행동강령 책임관과 자, 책임관과 상담해야 됩니다. 해야 돼. 아시겠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빼고 나머지 핵심은 제가 4조와 8조를 써주는 이유가 있어. 바꿔도 뭔가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4조는 누구니? 상급자에게. 자,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는 누구에게 보고해? 상급자에게 보고? 아니지. 누구에게?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바꾼 문제가 등장한단 말이죠. 자,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서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한 책임관과 상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상담을 요청받은 그죠? 상담한 자, 행동한 책임관은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자, 기관장에게 보고. 자,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고냐라는 건데 반드시는 아니다. 자, 취소나 변경의 필요가 하다. 취소나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취소나 변경의 필요. 자, 필요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하지만 필요가 없어요. 자, 필요가 없을 때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 그럼 이건 어떻게 내냐? 문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땡. 틀렸다. 파란 색깔 쓰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문제로 나온 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써본 겁니다. 주로 나왔던 건 요거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관장. 자, 그 다음에 상담해야 된다. 자, 읽어봅시다.
자,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성을 현저 예치는 지시를 했을 때 별지 제1호 서식, 소명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이 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사람이 누구야?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 자, 2항에 1항에 따라 지시를 행하지 않는데도 같은 시가 반복될 때는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해야 된다. 아시겠죠? 해야 된다. 자, 3항 사항은 취소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보고를 해야 돼요. 필요가 있을 때는. 근데 취소나 변경이 필요가 없다. 그때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다. 이게 4조의인데요. 공무원은 범죄 속의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선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자, 이건 어떻게 나왔을까요? 해야 된다로 나온 거야. 자, 근데 여기 이제 저한테 스토리가 좀 있어요. 이 행동강령이 이제 전부 개정이 됐거든. 전부 개정이 됐어. 그러면 기존의 기출은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낼 거다 해서 문제를 10개를 만들었거든. 10개면 40개 지문을 뽑아낸 거야. 40개 지문을 뽑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쭉 뿌렸지. 뿌렸다고. 나 같으면 이렇게 낼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지. 이거를 해야 된다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와버렸더라고. 이거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들도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출제위원의 사고를 하는 게 좋아요. 나 같으면 이런 걸 내겠다. 그래서 지금 잡은 게 나 같으면은 요거 바꿀 거다라고 이제 수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잡아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5조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입니다. 자, 공무원은 다음 각호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사적 이행의 신고서에 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공무원의 상담 절차 규정, 각종 증명서 발급, 이에 준하는 단순민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5조인데요. 5조. 자, 5조. 자,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사적 이해관계. 자, 그러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누구에게? 자, 신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 공식이 하나 나올 거야. 행동강령 나오면 잘 봐봐. 신고는 누구한테? 신고는 기관장에게 하는 거야. 이게 공식이야.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신고는 누구한테? 기관장에게 한다. 아시겠죠? 기관장의 신고. 그런데 여기서 단순민원은 신고 대상이 아니야. 단순민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야, 제외. 아시겠죠? 단순민원 제외. 자, 왜냐면 단순민원의 경우는 단순 증명서 발급이나 이런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자,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적 이해관계가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쭉 써볼 거예요. 이걸 써보고 여러분이 출제변의 시각에서 뭘 갖고 낼 거냐. 아시겠죠? 이걸 판단해보면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어. 그러면 1호가 공무원 자신이, 그죠? 공무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다. 그죠? 직무 관련자가 됐죠? 직무 관련자다. 자, 공무원 자신이. 그 다음에 친족이 직무 관련자다. 친족이. 자, 근데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데
문제는 이 친족이라는 게 우리가 민법 767조가 있고 777조가 있단 말이야. 일반적인 친족은 8촌이야, 8촌. 아시겠죠? 8촌이 보통 친족의 범위야. 근데 여기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4촌 이내. 4촌 이내의 친족. 4촌 누군지 알지?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4촌은 알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작은 아빠 아들이 4촌이잖아. 그죠? 이모 아들이 4촌이고, 외삼촌 아들이 4촌이고, 고모 아들도 4촌이고. 그죠? 존수 계산할 수 있죠? 부부는 존수가 없어. 갈라서면 남이야. 부모 자식 관계는 몇 촌이야? 1촌. 형제 관계는 2촌. 그것만 하면 다 계산할 수 있어. 자, 이모는 몇 촌이야? 이모. 엄마랑 나랑 몇 촌? 1촌. 엄마랑 이모는 형제 관계니까 2촌. 더하면 몇 촌? 3촌이야, 3촌. 그래서 외삼촌하고 동급이잖아, 이모가. 고모는 아버지랑 나랑 1촌. 아버지랑 고모는 형제 관계니까 2촌. 그래서 고모는 3촌과 동급이지. 할머니는 몇 촌이니? 할머니. 아버지랑 나랑은 1촌. 아버지랑 할머니는 1촌. 더하면 몇 촌? 2촌이야, 2촌. 피가 섞였지. 피가 섞였으니까 혈족 2촌. 그래서 할매한테 반말하는 거야, 형제 관계니까. 할매 밥 줘! 이제 넘어갑시다. 예. 자, 그죠? 예, 할매는 이제 반말하잖아. 할매는 이제 이형제 관계니까, 이촌이니까. 자, 그래서 4촌이야, 4촌. 자, 4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년 이내에 재직했던, 재직이에요, 2년 이내에. 자, 최근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가 직무원자일 때. 그 다음에, 자, 4호. 자, 456이 하나인데요. 공무원, 자신이나 그 가족. 자, 그 가족이 사회 이사. 자, 사회 이사라든가, 사회 이사라든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임직원이네, 임직원. 사회 이사, 임직원이다. 자, 이건 똑같아요. 자, 공무원 자신은 그 가족이죠. 자, 가족이. 자, 5호가, 자, 자문, 대리, 고문, 자문. 자, 대리, 고문, 자문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다음에 공무원 자신은 그 가족이죠. 자, 주식이나, 자, 자본금이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뭐니? 가만 보니까, 공무원 자신은 그 가족이 사회이사다. 가족회사야, 가족회사. 그죠? 공무원 자신의 가족이 주식이나 지분이나 자본금을 갖고 있어요. 주식 가질 수 있어, 공무원도. 그죠? 주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지분율이 필요한 거야, 지분율이. 근데 지분율은 안 나올 거야. 지분율이 안 나올 건데 이 주식이나 자본금의 지분율이 얼마냐면은 3개가 나오는데요.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50이야. 100분의 50. 그런데 요거는 한 명이 갖고 있는 거고 100분의 50은 합의. 자, 합의 100분의 50이야. 자, 보세요. 주식이나 자본금의 지분의 비율이 50% 넘어가는 거는 그 회사 거야. 자기 거야, 자기 거. 아시겠죠? 50%가 안 되면 자기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주식을 알지 모르겠지만 그 보통 회사 마음이 나오잖아, 그지? 그 대한항공 그 남매 간에 전쟁이 발생했다고 지분 싸움이거든. 지분이 한 표라도 많아야 1%도 많아야 걔가 회장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50% 넘어가면 주식회사 그냥 시장이 끝난 거예요. 주주들이 아무리 난리 쳐도 51%인데 내가 너희들 다 모아봐. 반대하는 세력이 49%야. 내가 갖고 있는 게 주식이 51%야. 그럼 내 말이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이게 합의 100분의 50이에요. 100분의 50. 자, 그래서 옛날에 조국이가 이제 주식에 했잖아. 주식도 하고 투자 많이 했지. 자본금 많이 넣었지. 그 자본금의 거의 8, 90%가 가족 거잖아요. 가족 펀드 만들었잖아. 가족 펀드. 야, 여러분 같으면 한 방에 40억 집어넣을 수 있겠니? 전 재산을 거기다 통째로 넣을 수 있어?
잘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조국을 지지할지 모르겠지만 조국이 우리 집안 사람이거든. 우리 먼 친척이야. 나는 아는데 쟤는 모르겠지.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조국이가 만약에 40억인가 50억인가 몰빵을 했는데 몰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확신 없이는 절대로 몰빵 못합니다. 만약에 뭐 반반이다. 그러면 쪼개서 넣지. 몰빵 안 해. 지가 그렇게 40억, 50억 처박은 이유는 1000%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한 거야. 그래야 남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누구라도?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몰빵할 때는 1000%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봤을 때는 아마도 그게 이제 뭐 유죄가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도 정치적인 얘기가 하도 뭐 정치가 아닌데 그거는 범죄지 범죄. 자 하여튼 자 이게 이제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7호가죠. 300만 원입니다. 자 300만 원 이상의 자 300만 원. 자 3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 자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다. 자 금전거래. 자 그다음에 8호가 자 8호가죠. 퇴직전 5년간 퇴직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직무 관련자일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다. 자, 친분관계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친척도 아니지만, 그죠?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다. 뭐, 동창이라든가, 동네 친구라든가, 그죠? 애매하잖아.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사적 이해관계예요.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계약 체결했다. 2년 이내에 계약 체결. 자,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직무 관련자일 때. 자, 그러면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일단은 제가 이제 요걸 잡아봤어요. 4촌 이내, 그죠? 자, 300입니다. 이거 100만 원 나올 거야, 100만 원. 보통은 문제 만들 때 가장 쉬운 출제 방식이 숫자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숫자를 바꾸면 대가리 썩은 놈이라도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숫자 바꾸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일자 무식이야. 일자 무식이라도 문제 만들 수 있어. 왜? 이해할 필요 없이 숫자만 바꾸면 되거든. 숫자만 바꾸면 무조건 틀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숫자 나오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야. 너무 성의가 없어. 내용을 물어야지. 숫자를 가지고 문제 만드는 거는 너무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 암기로 문제를 푸는 건데 내용을 갖고 물어야지. 자, 근데 이제 숫자만 내면은 조금 어설프니까 숫자를 쭉 빈칸을 쓰고 합을 구해라. 그 정도가 이제 요즘에 나오는 유형인데 문제가 아주 저급합니다. 실제로 내용을 바꿔야 돼, 내용을.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단순한 숫자의 나열만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숫자 나오는 게 골라보면 2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아, 이거 봐라. 이거는 5년짜리다. 그지? 그렇다면은 요게 문제의 핵이 될 겁니다. 2년, 2년이고 이건 5년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삼아라. 아시겠죠? 저 같으면 3년 낼 거야. 3년. 아시겠죠? 3년. 아니면 2년을 줘버리든가. 2년, 2년, 2년. 이게 숫자 다르잖아. 그래서 요게 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만 조금만 집중하면 충분히 있죠? 대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46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소명자료 제출은 3일 이내입니다. 3일 이내. 3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3일 이내에 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안 보이고 5항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해관계 직무가 있을 때 기관장이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조치가 있냐면은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자 직무 대리자, 직무 공동 수행자의 지정, 직무를 재배정, 전보 조치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이제 김순경이 일을 맡고 있는데 김순경의 친족이 이쪽 이해관계자다. 그러면 너 빠져 있어. 박순경이 해. 왜? 공정성을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저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 너 딴 데 가. 지구대에 가서 근무해. 빼버리는 거야. 전보 조치. 이런 것들이 기관장이 하는 자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 단속 업무의 공정성이 강화다죠.
자, 이건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은 수사단 소에서는 업소 중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만든다. 자, 공적,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자, 유흥업소 종사자와 그 승리 있잖아, 승리. 버닝썬.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버닝썬 사건이 벌써 2년 넘어가는데. 아직 재판도 안 하고 있잖아.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윤총경 나오잖아. 경찰총장 나오는. 경찰은 총장이 없잖아. 경찰청장인가. 자, 그래서 이제 경찰총장에 나오는 그 윤총경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기소도 안 됐어요. 근무 중이라더만. 야, 그거는 아닌데. 번인 사건 이후에 그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재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기서 보니까 이제 형님 하는 거지.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골프도 같이 치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친하게 지내가지고 사적인 접촉을 한 거야. 그래서 아마 이권에 개입했을 것을 판단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죠. 활동 내역의 제출이다. 이게 이제 5조의인데요. 경찰청장이 의무자야, 여기는. 자, 보세요. 경찰청장이 의무자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 거야. 경찰청장이 자, 제출을 해야 돼. 누구한테?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자, 행동강령 책임관. 자,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자, 경찰청장이 이 사람에게죠. 이 사람에게. 자, 이 사람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해야 됩니다. 요것만 가지고 한번 보자. 높은 사람이 밑에 직원한테 제출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자, 근데 뭐 요게, 자, 뭐냐면은 민간활동 내역이야. 민간활동 내역. 자, 민간활동 내역이 있을 때 민간활동 내역을 행동한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돼. 언제가 제출하나죠? 임용이나 직무 개시된 때로부터 자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민간활동 내역은 자 임용이나 자 직무 개시로부터 3년 전에 민간활동 내역이 있을 때 자 행정관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요거 두 개를 바꿔볼까 했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더라고. 그렇다면 요거는 문제가 뻔하다. 나온다면 뭐 숫자밖에 없다. 숫자. 아시겠죠? 자 3년 전 며칠 30일. 자 근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안 배웠는데 우리 경찰청장이 제출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찰청장이 되려면 치안총감이어야 되거든. 치안총감을 되려면 경찰직을 쭉 유지하고 있어야 돼. 민간활동 내역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그게 아닐까 싶어요. 경찰청장을 개방형 지위로 바꾸면 가능성이 있거든. 치안총감이 아니라 경찰청장을 개방형 직위로 해서 선출직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경찰청장이 경찰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는 거지. 그럼 민간활동 내역이 있을 때는 제출해야지.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어. 요게 남아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아마 남아있는 것 같진 않고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여기에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기관장이니까 경찰청장으로 하면 된 것 같아. 다른 공무원들은 개방형 지위가 있거든. 공무원에 쭉 올라간 게 아니라 민간인이 바로 이제 장이 되는 경우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제출해야 되지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 지금 현재는. 자,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분명히 숫자를 낼 거다. 그죠? 3년 전 30일이네. 자, 다음에 직무 관련 영행의 금지. 자, 이거는 쉬었다가 갑시다.